조현상 기자 방위사업청이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조립 마지막 단계를 공개했다.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K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계 통합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국내외 항공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D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이범석 수석연구원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KF-X에 필요한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과 관련해 KF-16 전투기, MEAV,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AESA 레이더와 IRST, EOTGP, RF 제머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4개 체계 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 개발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 무기체계는 KF-X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체계 통합 기술의 알고리즘은 같기 때문에 일부 소스 코드만 확보하면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의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고 이범석 연구원은 밝혔다. ADD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 통합 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KF-X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ADD의 입장이다. ADD는 이번 국방위 회의에서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장비의 국내 개발 계획도 설명했다. 2019년 11월까지인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1단계에서 공대공 운용 모드를 설계하고 시험 개발 2단계인 2017에서 2021년에는 공대지, 공대해 운용 모드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ADD는 애초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2단계 기간을 2020에서 2024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1단계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핵심 기술을 주어진 시간과 비용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로키드 마틴 측에서 KF-X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사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 4개 제품을 장착할 것이고 수출을 할 때마다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해외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레이더 개발비와 별도로 체계 통합 기술 개발비만 2조 원을 쏟아부었고 개량 사업에 2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며 주어진 시간도 촉박하지만 자체 개발 비용이 늘어나 결국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KEFX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수출 예상 시점은 15년 후인데 그때가 되면 무인기 전투기 시대가 도래해 KEFX 전투기 수출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고집었다. 특히 한 항공 전문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미국 측에서 결국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F-35를 팔아야 하는 미국 측에서 인증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만 올라가 수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R&D의 최대 이슈는 과학기술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출연연, 임금 피크제 등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R&D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KEFX 사업의 개발 확정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약 8.5조 원의 개발비와 양산비, 운영 유지비 등 20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첨단 국산 전투기 국내 개발 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경제성 분석, 사업 타당성 평가와 최근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따른 국내 기술 능력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딛고 정부는 KEFX 사업에 대한 체계 개발을 승인하고 곧 카이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영공방어를 책임질 전투기 확보 사업에 대한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의도 끝내어 계획 착수한 지 10여 년이 지난 이제야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감격적이다. 이는 지난 1949년 공군 창설 이후 60여 년간 해외 도입이나 기술 도입 생산 또는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영공방어를 해온 한국 공군이 우리가 설계한 주력 전투기를 운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은 국내 개발한 KT-1, T-50, FA-50을 운영하고 있지만 F-16급 이상의 주력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투기 판매국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신무기 장착이나 운영 유지를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고 판매 국가나 회사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국내 주도의 개발 방식을 택한 것은 40여 년 전 방위 사업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가장 큰 지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F-4J, F-15J 등의 전투기 면허 생산을 추진하면서 기술 자립적 자주 국방을 위해 50%가 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국산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했으며 지원 전투기 FSX 개발과 5세대급 HDX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 축적은 물론 F-35 구입 시에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이 비록 중단은 했지만 레이비를 개발을 통해 세계적 방산 수출국으로 발전한 것과 스웨덴의 J-39 그라이펜 개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금속지감을 느낀다. 격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주변국의 첨단 무기 개발, 북핵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가 늦게나마 대규모 국방 연구 개발 예산 투입으로 국가 안보에 핵이 될 첨단 전투기의 국내 주도 개발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을 한 것은 역사에 남을 치적이 될 것이다. 소량의 국내 소유와 일부 개발 기술의 경험 부족으로 국내 개발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공중전력의 해외 의존형 보강을 탈피하고 국방비의 투자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며 개발된 기술이 타 첨단 산업에도 파급되는 보람의 국내 개발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약 40여 년 전에도 중화학공업 육성과 방위산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을 통해 국내 조달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국내 개발, 생산, 방산 수출의 미사일 함정, KT-1과 T-50의 수출 등에 힘입어
연간 30억 불 수준으로 발전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은 충분히 미래의 큰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최근 T-50의 이라크 수출과 KT-1의 페루 수출에 이어 올해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도 T-50과 FA-50을 수출했으며 지난 12월 16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미공군 DX 사업에 경쟁하기 위한 T-50 모델의 출시 행사도 있었다. 30여 년 전부터 항공산업 육성계획 참여와 각종 국방 연구 개발은 물론 KT-1과 T-50 탐색 개발을 직접 수행하여 군용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깊이 참여한 항공우주공학자로서 감회가 무척 새롭다. 이 시점에서 국내 항공우주기술 능력의 발전 과정, KF-X 개발의 경제적 의의, 기술적 고려 사항과 정부의 사업관리 체제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ADD와 공군은 20여 년 전부터 군의 KF-16의 기술 도입 생산과 2000년대 초의 F-15K 도입, 후속 F-35 도입 사업과 병행해 ADD와 공군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항공전력의 자립과 항공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항공기 설계 개발 능력 확보를 추진해왔다. 불모의 항공기 설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로 KT-1 기본 훈련기는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절충 교역을 통해 고등 훈련기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에 의존해오던 전투기의 국산화를 추구하고자 했었다. 반세기 만에 우리는 기본 훈련기와 전방 근접 지원기와 고등 훈련 겸 경공격기의 전력화는 물론 77대의 KT-1과 56대의 T-50 수출을 이뤘고 KF-X 사업의 국내 개발 결정으로 결실을 거두었다. 또한 노후한 VH-1H와 500MD 헬기 대체를 위한 한국형 헬리콥터 KHP의 개발도 추진해 전력화를 이뤘다. KT-1은 ADD와 공군이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대한항공, 한국화이버, 한화기계, 금성정밀, 위아 등 국내 모든 항공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기 개발 불모지에서 출발해 외국과의 협력 없이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 시험 중 캐노피가 날아가거나 사출 좌석이 조종사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본 훈련기가 됐다. T-50도 이와 같은 체제로 탐색 개발을 추진했으나 체계 개발 시에는 공군과 한국항공주관으로 미국 로키드마틴사와 공동개발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 겸 경공기로 방산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T-50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으나 이는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효과를 낼 것이다. 수리온 사업 또한 ADD가 개념 설계와 항공전자 장비 개발 주도했으며 이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부의 국책 KHP 사업관리단 정책 추진, ADD의 기술관리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체 부품 국산 개발, 주계약 업체인 카이를 중심으로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등의 국내 업체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고 재작년에 전력화를 이룰 수 있었다. KF-X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분석해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단 기술 개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외 기술 의존 및 별도 개발과 이를 관리할 정부의 사업 관리 조직 구성이 문제일 것이다.